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채널 운영자 신인상입니다. 오늘은 아주 좋은 책, 미래에 관련된 그쵸? 아주 좋은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생각은 어떻게 나를 바꾸는가라는 책입니다. 특별한 책이죠. 예. 재미교포로 성공한 기업가가 쓴 책이니까 의미가 더 깊죠. 그래서 저자에 대한 소개, 책의 컨셉과 장점을 소개하고 창의성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저자의 견해를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제 평가를 이제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런 경력을 갖고 있고요. 예, 표지는 새로운 생각은 어떻게 나를 바꾸는가. 일 잘하는 사람의 창의적 사고력. 예, 그래서 좀 제가 볼 때는 직장인들 그리고 정말 20, 30대 직장인들이 읽으면 딱 좋을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자는 방금 웃고 있는 이 모니카 강이라는 여자 작가인데요. 창의교육 전문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전문 경영자, 그리고 여러 기업들에게 이제 창의력에 관련된 어떤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도 하고 있고요. 트레이닝 프로그램들도 운영합니다. 창의력은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일하는 기업들이 펩시콜라, 페이스북, 구글, 크레디맥, MBC, 유니버셜, 존스홉킨스 대학, 빵빵하죠.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메일로 저자에게 보낼 수도 있고, 저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등 이제 다양한 연락 방법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총평을 하자면요, 이노베이터라서 그래서 그런 혁신가로서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호기심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도록 길잡이가 되는 책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충격적인 숫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87이라는 숫자는요, 세계 직장인 중에서 일에 열의를 느끼지 못한, 즉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그냥 열성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13%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10명 중 9명은 그냥 월급 타러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2%가 82%는 직장에서 리스크를 감수하기 꺼려진다고 답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뭐 공무원처럼 복지부동 하는 거죠. 그 다음에 76%는 직장인 중에 직무 스트레스가 최근 퇴근 후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고, 예, 어마어마하죠. 4분의 3이 직장 내 스트레스가 그저 퇴근 후까지도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인의 65%가 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고통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약 2억 6,400만 명이 예, 일로 인한 우울증을 앓고 있으니까 예, 이것도 어마어마한 시장이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해서는 그쵸? 예,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 저자는 그런 창의성을 좀 근본적으로 좀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창의성을 논할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는요. 창의성을 예술에만 국한해서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예술은 창의적인 거죠. 그러나 예술 외에도 창의성을 요하는 것들은 많다고 합니다. 저자는 사실 우리는 거의 매일 다양한 형태로 창의성을 표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행동을 창의적인 행동으로 미처 인정하지 못할 뿐이죠. 인간이 모두 창의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진정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창의성적 표현 방식의 다양성을 알아야만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공연할 때 창의성을 느끼고 그런가 하면 복잡한 수학 공식을 풀거나 어려운 사업상의 문제를 해결할 때 창의성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참 학생들 지도할 때 그 문제, 카이스트의 자기소개서 2번이 참 좋아. 지금도 있는데요. 자신이 가장 학생들이 또 어려워하는 부분이라고. 우리 고려대학교가 예전에 그쵸 면접 시간에 문과 애들 학생한테도 창의성에 대해서는 질문들을 빠뜨리지 않았던 걸 보면 우리나라도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창의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건 그쵸?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창의성과 다양성은 무슨 관계일까? 정의 상관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은 굉장히 창의성이 높은 나라잖아요. 나라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예,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 멜팅팟 아니 샐러드 볼이 적합하겠죠. 근데 중국은 절대 제가 볼 때 창의성에서 미국을 이길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는 획일화된 세계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절대 그런 그렇죠. 물론 바이트 댄스라는 틱톡이라는 그런
창의적인 어떤 비즈니스 모델도 나오긴 하지만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항상 열린 태도. 저는 열린 자세랑 그의 창의성은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자신에게 질문해보는 습관.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저자가 강조하는 것도 이 두 가지입니다. 창의성의 방정식이 있는데요. 이게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는 FA 함수란 뜻이죠. K, knowledge, 그쵸? I, imagination, 그 다음에 E, evaluation, 평가. 창의성은 자기가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그쵸? 자기가 스스로 평가를 내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되니까. C는 FA는 KI 곱하기 2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외우시는 게, 그쵸? 저 타당할 거란 생각이고요. 이제 여기서도 많은 사례들이 책에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창의적인 조직은 구글이라고 생각되는데, 구글의 혁신은 저자는 이렇게 공식화시킵니다. 구글은요, 발견하고 거기서 재미를 느끼고 그리고 팀원들 간의 협력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모든 성공한 조직들은 구글뿐만 아니라,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이런 여기서 발견이랑 협력은 있는데 재미가 조금 빠져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고, 게임 회사들은 진짜 정말 이게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자는 굉장히 또 자아 정체성이나 자존감 뭐 이런 것들이 창의성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무엇을 하든 100% 내가 되어야 한다. 그렇죠? 그런 그렇죠? 자세가 되어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죠. 그래서 스캠퍼의 공식이라고 이제 저자가 있습니다. 창의성에 관련해서 스캠퍼는 뭐의 약자냐면요. sustainable 그렇죠? 대체하기, 기존의 세상을 그것과 동등한 것으로 대체해보자. 연습이에요. C는 그쵸? combine 그쵸? 결합하기, 기존의 대상에 새로운 것을 더해 결합하기. A는 adjust 조정하기입니다. 대상을 구성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파악하기입니다. M은 modify입니다. 수정하기입니다. 대상을 창의적으로 변경하기고요. P는 put to other users입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입니다. 대상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상황이나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는 거죠. E는 eliminate 제거하기입니다. 기존의 대상에서 불필요하거나 가치가 없는 아이디어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은 reverse 반전하기입니다. reverse restrain 반전 그리고 재결합하기. 기존의 개념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캠퍼를 통해서 훈련을 트레이닝을 창의성을 키우는 훈련을 할 수 있다는 제가 평가를 하자면요. 창의성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경험이 녹아든 책이었고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 차원에서 정말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래지향적인 자세. 그러나 사실 저는 어떤 직장생활 속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기보다는 창업을 통해서 답을 찾는 게 사실 맞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20, 30대는. 근데 그런 점에서 한계가 좀 있었다는 얘기. 대부분 직장생활 내에서.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제가 만약에 기업을 통해서 강연을 할 수 있다면 직원들한테 어떤 소개하고 그리고 직장의 대표분도 도와하실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리고 하나 글과 그림과 도표가 좀 있었으면 더 좋았을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한 별 5개 만점에 별 4개 반 정도의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